자, 시작하자고요.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7개가 있네요. 표준세율에서 2% 빼는 거. 항상 2%는 6글자로 뭐라 그런다? 중과 기준세율 7개. 앞대가리 한번 따볼까요? 자, 환상적으로 법인을 합병하여 공유물을 분할한 후 건축물을 이전시키니 이혼당했다. 제3분할. 왜 이혼당했어요? 2% 부족해서 2% 뺀다. 이혼할 때 입도 아프고 목도 아팠지. 임목 7개네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2%짜리. 딱 뭐가 답이다? 간주취득. 간주취득은 몇 가지가 있다? 4가지. 4가지. 자, 오른쪽 나와 있죠? 3번 개수, 가액 증가. 2번 선박 차량은 종류 변경, 가액 증가. 지목 변경, 가액 증가. 그 다음 D부는 뭐다? 과점 주주. 2%짜리네요. 2%짜리. 그럼 여기서 주의할 거는 개수입니다. 이거를 분석해야 돼요. 개수. 면적 증가는 조심해야 된다. 면적 증가. 세율을 물어볼 때는 면적 증가는 원시 취득으로 봐요. 그래서 몇 프로 간다? 2.8로 과세하고. 가액 증가죠? 그래서 가액 증가는 뭐다? 특례 세율을 적용해서 2%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면적 증가가 있는 개수는 제외. 두 글자로 뭐다? 중축. 그래서 늘어난 부분만큼 세율을 물어볼 때는 원시 취득으로 보아 표준 세율을 적용합니다. 2.8. 그럼 가액 증가를 얘기하는 거네요. 자, 그 다음 다 2%짜리예요. 왜 2%? 등기 대상이 아니에요. 취득세에서는 등기 대상이 아니니까 뭐다? 2%만 과세한다. 외국인 소유도 2%만. 등기 대상이 아니라고요. 취득세에서는. 그 다음 다 등기 대상이 아니에요. 쭉 2%만 낸다. 2%만. 그래서 쭉 내려와서 출제되는 것은 지읒, 치읓입니다. 무당, 묘지도 2%만. 그 다음 치읓, 임시건축물. 임시건축물의 취득은 비과세죠? 근데 뭐라고 나왔어요? 1년을 초과하는, 그럼 2%만 내죠. 임시니까 등기 안 하는 거.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 2%. 그럼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비과세입니다. 1년 초과니까 취득으로 본다. 2%만. 자, 이렇게 해서 2% 빼는 거와 2%만 과세하는 거를 이번 시험에 반드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럼 2% 빼는 거 7가지를 확실하게 정리해야 돼요. 환상적으로 법인을 합병하여 공유물을 분할한 후 건축물을 이전시켜주니 이혼당했다. 제3분할 2% 빼라. 임목. 이렇게 해서. 그리고 2%짜리는 6개만 알면 돼요. 간주취득, 엔드, 무덤, 묘지죠?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 2%짜리네요. 자, 그 다음 넘어가죠. 면세점. 세금을 면제하는 기준점. 자, 취득세는 얼마까지는 취득세가 없다? 50만 원 이하. 50만 원 이하입니다. 취득 가액. 취득 세액하면 큰일 나요. 가액. 그럼 취득 가액을 뭐라 그래요? 과세 표준. 그럼 예를 들어서 50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다. 그럼 예를 들어서 2%짜리다. 2%짜리다. 세율이. 그럼 세액은 얼마가 나온다? 만 원. 만 원은
걷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면세점. 발로 뛸 때는 소재지로 가야죠. 10,000원 내로 교통비가 더 나와요. 실익이 없다. 그래서 세액이 아니라 취득, 가액 똑같은 지문이 뭐다? 과세표준. 자, 이렇게 해서 취득, 가액, 과세표준이 50만 원 이하니까 꼼수 부리죠? 분할 취득하잖아요. 1월 달에 50만 원, 2월 달에 50만 원 계속 세금이 없죠? 그래서 1년 이내 전후 1년 이내라면 각각 50만 원 여부를 따지는 게 아니라 한 건 일구의 건축물로 간주하여 면세점 규정을 적용한다. 그래서 몇 년 이내라고요? 1년 이내 전후 한 건 또는 일구로 봐서 50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고 50만 원 넘으면 과세하겠죠? 자, 그래서 면세점에 대해서 얘기해 봤고요. 자, 그 다음 납세 절차, 부가와 징수로 들어가네요. 자, 필수입니다. 부가와 징수. 자, 납세지는 항상 지방세는 소재지로 갑니다. 항상 지방세는 물건 따라다니까 소재지. 그리고 2번 같은 경우도 소재지. 필요 없고요. 1번만 알면 돼요. 그럼 3번. 납세지가 분명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간다? 취득 물건 주소지에 하면 안 돼요. 소재지. 자, 그 다음 4번. 이런 강조하는 내용은 꼭 알아야 돼요. 같은 취득 물건이 둘 이상 지자체에 걸쳐 있다. 자, 부동산을 취득했네요. 부동산을 취득해서 서울에도 걸쳐 있고 경기도에도 걸쳐 있다. 그러더라도 취득세는 합쳐서 계산합니다. 합쳐서 1,000만 원이 나왔다. 그러면은 서울에서 갖고 가느냐, 경기도의 재정 수입이 되느냐, 이거는 안 분합니다. 안 분해요. 1,000만 원을 나눠야 되죠. 그럼 항상 소재지별 나눌 때는 기준점이 뭐다? 시가 표준액 비율로 안 분합니다. 절대 면적 비율로 나눈다 그러면 안 돼요. 세금을 나눌 때는 시가 표준액 비율로 나눈다. 나누어서 서울, 경기도로 배분을 하게 되겠네요. 자, 신고납부. 자, 일반적인 경우는 항상 60일. 단 상속. 상속은 6개월, 9개월이죠. 말일부터. 그래도 증여도 60일이에요. 자, 그 다음 2번은 뭐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들어가는 법률에 따라 쭉 나오죠. 즉 뭐를 취득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취득했다. 원칙은 뭐다? 허가받고 취득해야 돼요. 그 포인트가 뭐다? 허가받기 전에. 허가받기 전에 거래 대금을 완납하면 무효다. 허가받고 취득하는 땅이에요. 그래서 무효다. 허가가 나야 유효가 됩니다. 그래서 전자가 들어갈 때는 허가일, 해제가 되면 해제일, 축소가 되면 축소일로부터 60일, 전자가 들어갔을 때죠. 그래서 60일, 대금 완납일로부터 60일 하면 큰일 나요. 전자가 들어갔을 때는 허가일 앤드 60일. 자, 그 다음 오른쪽. 상속은 상속 재산 분할하는 시간을 준다. 6개월. 그러나 외국에 주소가 있을 때는 9개월. 반드시 뭐를 확인하라? 말일부터. 그리고 유증이나 사인 증여. 유증이 뭐예요? 유언에 의한 증여. 출신이 증여죠? 즉 세법은 증여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사망해야 재산이 이전되므로 상속에 들어가서 6개월이 된다는 뜻이네요. 참고로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 추가 신고납부. 1번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후 중과세이 됐다. 그래서 일반 과세, 표준 세율로 세금을 냈죠. 이게 뭐가 됐다? 중과세 물건이 됐다. 아까 배웠잖아요. 중과세 대상이 됐을 때는 추징합니다. 추가 징수하죠. 또는 비과세 감면받은 게,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게 뭐다? 뭐가 됐다? 부과 대상이 됐다. 부과 대상이 되면 당연히 추징한다. 며칠? 60일. 그럼 추징할 때는 이미 납부한 취득세를 공제하고 나머지만 추징해야죠. 자, 예를 들어서 일반 과세 100만 원 납부했다고요. 중과 물건이 되니까 높은 세율로 다시 계산하죠. 500만 원. 그럼 얼마를 추가 징수할까요? 이미 납부한 거 빼고 얼마 빼고 100만 원 빼고 공제하고 얼마만 추징한다? 400. 며칠 이내에 60일. 근데 거기 중요한 괄호 단어가 나왔죠? 가산세는 제외. 가산세는 제외합니다. 포함하면 큰일 나요. 3번 출제됐어요. 이 추징 사유는 왜 만들었어요? 세금을 많이 걷기 위해서 만든 법이므로 가산세를 붙여서 납부했다면 공제를 안 해줍니다. 그럼 옛날에 100만 원이죠? 근데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 안 하면 가산세가 붙어 있어서 20만 원 예를 들어서 그럼 취득세는 얼마예요? 취득세는 120이라고요. 그럼 120을 빼는 게 아니라 오리지널 취득세. 그래서 가산세는 제외, 공제를 안 해줍니다. 120을 빼면 추징 금액이 380으로 줄어들겠죠? 가산세 제외. 밑에도 원리는 똑같아요. 그래서 1번, 2번은 60일. and 가산세 제외. and 신고납부. 세 가지가 동시 충족되어야 돼요. 1번, 2번은 60일. and 가산세 제외. and 신고납부. 자, 그 다음 3번. 그러니까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법정 신고 기한이 원칙이 며칠이다. 60일이네요. 60일 이내에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해야 돼. 납부도 하면 끝나는 거죠. 근데 거기는 뭐라고 나왔어요? 1에서 3까지 신고 납부 기한 이내라도 쭉 읽다가 등기하거나 등록하려는 경우는 즉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죠. 근데 60일까지 못 기다려요. 불안나기 때문에. 그래서 법정 신고 기한 전에 등기를 먼저 접수합니다. 그럼 취득세 납부해야죠. 그래서 법정 신고 기한 전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려는 경우는 뭐다? 60일이 들어가면 안 되죠. 접수하는 날까지 신고 납부. 접수하는 날까지 절대 60일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요. 자, 그 다음 박스가 뭐다? 채권자 대위자. 자, 대유권이죠. 자, 미등기 건물, 채무자의 미등기 건물의 채권자는 자기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법원의 판결을 받아 채무자 미등기 부동산의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하죠. 그럼 이럴 때는 뭐다? 취득세를 납부하고 가야죠. 누가? 채권자가. 그 얘기입니다. 1번만 알면 돼요. 자, 채권자 대위자는 행정 안정 불용으로 정하였다는 납부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없다 그러면 안 돼. 발급받아서 대위 등기를 신청한다. 그 뜻이고요. 자, 미납부 통보. 자, 누가 등장합니까? 등기등록 관서의장. 그래도 등기등록 관서의장은 취득세가 서류를 들고 왔어. 등기 서류를.
근데 취득세가 납부되지 않았다. 부족하게 납부하면 지자체에 통보해줘야죠.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라 다음 달 10일. 20일 하면 안 돼요. 열. 누가 열받아? 등기등록 관서이장 열받아요.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자, 취득세는 납세 절차가 어떻게 된다? 취득일로부터 60일. 신고 납부하죠? 이행을 안 해. 불성실해. 이행을 안 하면 뭐가 붙어? 가산세. 그럼 가산세가 붙으면 체납된 세액과 과산세를 합쳐서 고지납부로 바뀌죠? 보통징수. 자, 예를 들어서 취득세가 100만 원이야. 60일 이내에 납부를 해야죠? 이행을 안 하면 가산세가 붙는다. 예를 들어서 20만 원이 붙었어. 그럼 가산세는 세금에 가산한다. 취득세. 그러면 120만 원이 되죠? 그럼 120만 원짜리 뭐가 날라온다? 고지납부. 보통징수. 그럼 120만 원짜리 고지서가 날라오면 우리는 고지서에 납기내. 납부하면 끝나. 근데 납부를 안 해. 그러면 그 다음은 뭐가 붙어요? 가산금. 연체이자가 붙죠? 3%가 붙는 거야. 그래서 지방세는 가산금. 하루만 연체하더라도 연체이자 금리 붙는다고요. 그러나 국세에서는 가산금을 뭐라 그래요? 납부, 지연, 가산세. 그러나 가산금은 연체이자 금리. 하루만 연체하더라도 3%가 붙어요. 그러나 국세에서는 뭐라 그런다? 납부지연 가산세. 그래서 모든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1차적으로 가산세가 붙으면 무조건 보통징수. 하루만 연체하더라도 두 번째는 뭐가 붙는다? 가산금이 붙는다. 그 얘기입니다. 박스가. 자, 가산세가 붙으면 보통징수제 고지서가 날라왔죠? 그래도 미납하면은 가산금. 국세에서는 뭐라 그런다고요? 3%. 납부지연 가산세. 가산금은 지방세만 쓴다. 자, 그럼 가산세는 율을 알아야죠?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납부 지연 가산세로 구분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잘하는 거 이거죠? 오랜만에 잘하는 거 나왔네요. 자, 몇 프로? 과소 신고하면 10%. 다 총론에서 했죠? 무신고는 20%. 순서를 바뀌었어요. 사기 부정은 40%. 일률적으로 이렇게 붙죠? 사기 부정은 40이다. 아니다. 적게 10%. 무신고는 20%. 그러나 납부 지연 가산세는 하루하루부터요. 1일 개정됐어요. 0.022 인하됐다고요. 5월 16일 날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에 의해서 2로 인하됐어요. 수정하시고요. 단 체납된 조세의 몇 프로를 초과할 수 없다. 75%를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0.025 개정안 통과됐어요. 둘둘로. 그래서 2호를 지우고 둘둘. 그래서 이거는 1일 따진다. 무한대가 되면 안 되겠죠? 체납된 조세의 뭐다? 75%를 한도로 한다. 0.022 국세와 일치시켰습니다. 2호하면 틀린다. 개정안 둘둘 일별가산세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것 중 하나가 중가산세입니다. 중가산세는 취득 후 신고를 안 하고 매각하면은 바로 몇 프로부터 80%. 왜 80%가 붙을까요?
사기 부정은 40%잖아요. 그죠? 즉 이거는 미등기 전매했잖아요. 등기 대상을 미등기하고 전매했죠? 그럼 전매했으니까 일반적인 사기 부정은 40%야. 여기다가 더블로 붙여. 그럼 40%의 배니까 80%. 숫자가 꼭 출제되네요. 80. 그래서 매각하면 공원의 팔각정을 기억하라. 팔각정에서 매 맞네요. 80%. 왜 80%다? 사기부정. 일반적인 사기부정은 40. 미등기 전매했다. 완전히 세금을 띄어먹으려고 작정했죠. 80%까지 늘어난다는 것. 자, 그 다음 중과산세가 제외되는 경우 어렵게 나왔을 때 첫 번째는 뭐다? 등기 등록 대상이 아닌 것, 필요하지 아니하는 물건. 이게 뭐야? 등기 대상을 미등기하고 팔았죠? 그럼 등기가 필요 없는 거는 80%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단 과로 회원권은 중과산세를 적용합니다. 요에만 적용한다. 자, 그 다음 2번 별 하나 딱 붙이고 간주취득. 네 가지죠? 그래서 간주취득은 2%만 내잖아요. 취득세에서는 등기 대상이 아니에요. 등기 대상이 아니니까 간주취득은 신고납부를 아니하고 매각하더라도 80%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지목 변경, 차량 종류 변경, 주식, 간주 취득이잖아요. 이런 거는 등기 대상이 아니다. 취득세에서는 80%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지목 변경이죠. 지목 변경 후 신고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는 중과산세를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중과산세는 취득세에서만 쓰는 용어입니다. 등록면허세로 가면 틀린 지문이에요. 취득 후 미등기 전매한 거니까. 자, 그 다음 장부 등의 작성과 보존해야죠. 1번 누가? 법인이. 왜 보존하고 작성해야 돼요? 실거래가액을 인정받으려면 장부를 작성하고 보존해야 된다. 그래서 2번이죠. 그래서 법인은 장부를 기장하고 비치하지 않았다. 불이익을 주죠. 가산세 몇 프로를 늘린다? 10%. 그래서 10%를 징수해야 할 세액에 가산한다. 20% 하면 안 돼. 10% 누가? 법인이. 그럼 법인 열받죠? 그럼 숫자는 열. 법인 열받아요. 20 하면 큰일 나요. 그래서 기한후 신고. 지방세 기본법상 기한후 신고 규정이 적용된다. 자, 이거 총론 파트에서 다 배운 거네요. 자, 원칙은 뭐다?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죠? 근데 무신고했잖아. 그래서 기한후 신고는 누구만 할 수 있어? 무신고한 자. 무신고. 그럼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몇 프로 붙어 있어? 20% 붙어 있잖아. 20%면 굉장히 뭐다? 세금이 많이 늘어나는 거죠. 취득세가 1,000만 원이야. 그럼 200이 붙어버려요. 그럼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게 뭐다? 기한후 신고죠. 그래서 기한후 신고, 법정 신고 지나서 하는 게 뭐다? 기한후 신고입니다. 기한후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돼요? 고지서 날라오기 전까지, 통지하기 전까지 해야 돼? 몇 개월 이내 하는 거야? 6개월. 6개월 기한 지나서. 그래서 1개월 이내 하죠? 3개월 이내 하죠? 6개월. 그럼 몇 프로 깎아줘?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할 때는 50% 깎아주고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는 30% 깎아주고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일 때는 20% 깎아준다. 뭐만 깎아준다? 신고. 그래서 납부는 안 깎아줘요.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요 부분만큼 깎아준다.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자, 제척기간.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원칙이 5년. 그러나 취득세를 무신고하면 부과기간이 7년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나 상속 또는 징여를 원인으로 무신고하면 10년으로 늘어나고 일반적인 취득세는 뭐다? 7년 또는 상속 또는 징여를 취득하는 경우는 무신고는 10년으로 늘어나고 또 명의신탁하면 취득세를 내야죠. 무신고하면 10년. 그리고 사기부정은 열받아라 10년. 이렇게. 자, 그 다음 19번. 취득세의 부가세. 자, 옛날에는 어떻게 냈다? 취득세, 등록세 따로따로 냈죠? 그럼 신축했다. 1억짜리 신축해서 취득세 2%, 등록세 0.8이죠? 이렇게 따로따로 냈다고요. 옛날에는 1억에 2%, 1억에 0.8 원시니까 이렇게 따로따로 하다가 11년 1월 1일부터는 합쳤죠? 그래서 취득세 표준세율 원시니까 몇 프로? 2.8 이렇게. 근데 취득세와 함께 납부하는 세금을 뭐라 그래요? 부가세. 부가가치세가 아니에요. 부가가치세는 따로따로 납부하는 독립세입니다. 부가세는 취득세와 함께 납부하는 세금. 그래서 옛날에는 취득세, 뭐를 같이 납부했다? 농어촌 특별세, 등록세는 지방교육세를 같이 납부했다고요. 그래서 합쳐진 거는 본세만 합쳐진 거죠. 본세와 함께 납부하는 부가세는 옛날 방법을 준용합니다. 따로따로. 그러면 자 1억에 2%가 취득세죠. 1억에 0.8%가 등록세, 즉 1억에 2.8%가 282 취득세네요. 그럼 농특세는 1억에 2%에 몇 프로를 붙인다? 10%. 이에는 0.8에 20%다. 이게 뭐다? 지방교육세입니다. 그래서 10%. 농특세는 옛날에 취득세죠? 2%에 12 붙고 옛날에 등록세 0.8에 20이 뭐다? 지방교육세다. 그럼 0.8을 법조문으로 어떻게 표시할까요? 표준세율에서 2%를 합판하면 안 돼요. 뺀 0.8. 자, 그래서 취득세 표준세율의 2%에 12부터요. 취득세, 납부세. 자, 근데 2번 취득세율 중 중과기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해서 계산한 세액의 10%. 2번이 뭐예요? 대표적으로 간주취득. 간주취득은 2%만 내는 거죠? 이거 2%에 뭐가 붙는다? 역시 10% 농특세가 붙는다. 간주취득은 2%만 내는 거잖아요. 중과기준세율. 그래서 이 간주취득은 뭐다? 지방교육세는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2%짜리는 등기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2번 중과기준세율 2%짜리죠? 그러면 농특세 10%만 붙어요. 지방교육세는 안 붙는다고요. 이유는 뭐다? 등기 대상이 아니므로 안 붙어요. 그리고 취득세를 감면받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취득세가 이렇게 나와 있죠. 280, 50%를 감면받았다. 그럼 취득세는 140이야. 그럼 140 갖고 계산해. 그럼 감면받으면 50%를 감면받았다. 그럼 취득세는 없어. 그러나 그 중에 나머지는 뭐다? 뭐를 내야 돼요? 부가세가 붙어요. 농특세가 20% 붙습니다. 그럼 취득세를 감면받으면 취득세는 없어. 그 중에 뭐다? 20%를 뭘로 납부하라는 뜻이에요? 농어촌 특별세로 납부하라. 그 뜻이네요. 자, 취득세는 원칙이 납부세액의 10이 농특세. 근데 감면받았어. 그럼 감면받았다. 절반을 감면받으면 취득세는 없어. 그 중에 20%는 또 뭐를 계산하라? 농어촌 특별세. 자, 그 다음 지방교육세네. 자, 취득물건. 중요한 것은 중과 기준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2%에 10% 농특세만 붙어요. 지방교육세는 안 붙습니다. 제외. 그래서 2%를 뺀 표준세율에서 2%를 뺀 합판하면 안 돼요. 지방교육세 20%가 붙네요. 자, 이 정도. 자, 일단은 시험은 뭐만 알면 돼요? 농특세는 2%에 10, 지방교육세는 2%를 뺀 20이 지방교육세가 붙고 취득세를 감면받으면 다시 한번 농어촌 특별세 20%를 납부해야죠. 그 다음 취득세 매각 통보.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취득세 과세 물건을 매각했다.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누구다?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이 취득세 과세 물건을 매각하면 지자체에 통보 또는 신고를 해줘라. 그래야 지자체가 취득세를 걷어야 되겠죠. 통보를 해줘야. 그래서 며칠? 30일. 절대 60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통보하거나 신고하라. 그래야 지자체가 매수자가 파악돼서 60일까지 기다려야겠죠. 그러나 통보 신고는 60일이 아니라 30일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납세 절차까지 끝났네요.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이 뭐다? 취득세 비과세입니다. 자, 비과세. 비과세는 신고 신청이 필요 없죠? 과세권자가 과세할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비과세라고 얘기하네요. 그럼 비과세 1번 국가, 지자체, 지자체조합, 지방, 지자, 그리고 외국 정부 주한 국제기구는 상호주의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합니다. 항상 과로를 조심해야 돼요. 다만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취득에 대해서 밑줄 과세했잖아. 누가? 외국 정부가. 그럼 우리도 외국 정부 거를 어떻게 한다? 과세한다. 상호주의죠. 그 다음 2번 국가, 지자체, 지자체조합, 조합의 귀속 또는 기부찬합 조건으로 취득하는 밑줄 그어요. 부동산만 됩니다. 내게 아니잖아. 기부할 거니까 비과세한다. 및 사회 기반 시설의 취득도 역시 이거는 공익사업에 사용하는 거죠. 역시 비과세한다. 사회 기반 시설에 사용하려고.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경우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박스 기업 기부하기로 해놓고 조건이 변경됐죠.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징해버리면 당연히 이 부동산은 과세한다. 부과한다. 그 다음 니은 국가에 귀속하기로 해놓고 반대급부를 요구하죠.
반대급부를 요구해서 이 부동산에 대해서 무상사용권을 부여받았다. 당연히 무상사용권을 제공받으면 부과한다. 그래서 아무런 조건 없이 기부, 귀속, 그러나 기영, 니은은 조건이 변경되거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으면 부과한다. 자, 임시건축물 다 합해서 설명했어요. 임시건축물의 취득은 비과세한다. 그러나 임시건축물도 뭐다? 사치로 변하면 무조건 과세합니다. 과로. 사치성 재산에 따른 과세대상은 제외 포함하면 큰일 나요. 비과세에서 제외니까 부과한다. 그러나 원칙은 임시건축물의 취득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단 1년을 초과하면 부과한다. 몇 프로? 2%. 중과 기준 세율. 임시는 등기 안 하는 거네요. 그 다음 신탁법에 따른 신탁. 대표적인 신탁법에 따른 신탁이 세 가지가 있죠. 박스, 위탁자로부터 수탁자로 이전할 때 니은 신탁이 종료되죠. 그럼 수탁자로부터 위탁자로 이전하는 경우, 그 다음 디귿 수탁자가 변경되어 신수탁자에게 이전할 때 전형적인 기억니은이 디귿이 뭐다? 신탁법에 따른 신탁이다. 이거는 사고 파는 게 아니죠. 관리 처분을 맡기고 그리고 종료되면 다시 이전되고 비과세입니다. 그러나 다만 신탁법이 아닌 신탁은 부과한다. 기억. 신탁재산의 취득증 조합과 조합원 간의 신탁이잖아. 부동산 취득 및 주택조합이 비조합원용 부동산을 취득합니다. 그럼 이거는 조합과 조합원 간의 신탁은 세아파트가 되면 조합원이 세금 내야죠. 부과. 그리고 비조합원용 부동산은 조합이 취득세를 내야 됩니다. 이거는 신탁법이 아닌 신탁이니까 과세한다. 그리고 명의신탁 해지가 되면 실질 소유자는 당연히 취득세 내야 되죠. 자, 그리고 디귿 어렵게 나왔을 때 신탁법에 따른 신탁은 비과세입니다. 그러나 뭐라고 나왔어요? 지위이전. 자,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나는 경우에 취득은 취득세를 유상승계 취득으로 보아 표준세율을 적용해서 과세합니다. 그러나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했죠. 이런 취득은 취득세를 과세한다고요. 포인터에게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유상으로 봐서 과세한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은 뭐만 나온다? 신탁법에 따른 신탁. 기역, 리은, 디귿은 비과세다. 그리고 박스에 기역만 출제돼요. 신탁법이 아닌 신탁. 조합과 조합원 간의 신탁은 조합원 또는 조합원에게 취득세를 과세한다. 기역까지. 자, 오른쪽 환매권. 환매권은 내 부동산이 수용당하잖아요. 법에 의해서 수용당합니다. 이거를 다시 취득해. 형식적이죠. 비과세한다. 특별조치법, 당등 폐지법률 법이잖아요. 환매권 행사로 인한 취득은 내 것을 내가 취득했으므로 부과하지 않는다. 그러나 개인 간의 환매는 과세합니다. 어떻게 과세한다? 표준세율에서 2% 빼고 개인 간의 환매는 과세하고 법에 의한 환매는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매도자, 매수자, 개인 거래 판매죠. 어떻게 표준세율에서 2% 빼고 등기는 과세를 한다 그랬어요. 자, 그다음 5번. 자, 5번도 많이 출제되는 것 중에 하나죠. 공동주택의 개수. 자, 공동주택 개수 괄호 대수선은 과세합니다. 대수선은 제외. 시설물이죠. 공동주택 시가 표준액이 얼마이야? 9억 이하. 이거 어떻게 외우라고 그랬어요? 공동주택의 개구멍, 개구, 2억 비과세, 단 대수선은 과세합니다. 자, 그리고 6번 사용할 수 없는 차량. 당연히 사용할 수 없다. 원인이 뭐다? 상속 이전에 차량을 이전에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서 사용할 수 없는 차량이니까 당연히 비과세한다. 자, 이렇게 해서 취득세, 비과세까지 끝났네요. 그래서 이번 시험의 취득세는 과세 표준, 세 가지 세율, 그리고 납세 절차, 부과징수, 이 세 가지가 포인트예요. 과세 표준을 정확히 알고 세율을 정확히 암기하고 납세 절차, 부과징수, 나머지는 뭐다? 나머지는 참고사항인데 이게 포인트예요. 포인트다. 그래도 단독 문제는 이렇게 나오고 나머지는 뭐다? 이게 셋 중에 하나. 만약에 과세 표준이 출제가 안 되면 전체 통합 문제가 한 문제가 출제될 예정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취득세가 끝났네요. 자, 그럼 등록면허세. 이거는 전체 문제 한 문제가 출제되죠? 등록면허세는 어떨 때 내는 거다? 소유권 이외. 이외를 취득해서 등기 등록할 때 등록면허세를 내는 거네요. 이렇게. 그 다음 소유권인데 소유권 취득이죠.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는 거예요. 전세권 취득, 저당권 취득,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 소유권 취득인데 뭐다? 미등기 소유권, 미등기 부동산. 무슨 뜻이다? 옛날에 2% 납부하고 등기를 안 한 거. 등기를 안 한 거. 오늘 등기할 때는 취득세를 내는 게 아니라 등록면허세를 냅니다. 취득세를 내면 옛날에 2% 냈잖아요. 또 2%를 내야 되니까 안 되죠. 또 첫 번째 소유권이 아닌 것. 전세권, 저당권. 소유권인데 옛날에 2% 납부하고 10년까지 11년 1월 1일부터 오늘까지 등기할 때는 뭐다? 등기사항만 낸다고요. 2% 납부한 거니까. 그래서 이럴 때는 미등기 부동산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는 거네요. 자, 이렇게 해서 등록면허세 개요가 쭉 나와 있죠. 자, 등록면허세 과세 주체. 자, 잠시 좀 쉬었다 하죠. 잠시 쉬었다 진행합니다.